안녕하세요.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. 어제 10월 6일 날 친한계 의원들 모여서 이제 만찬을 했어요. 그래서 만찬을 모여서 뭐 전국 현안, 특히 김건희 여사랄지 뭐 최상병 특검 이런 얘기를 논의했을 겁니다. 그런데 어제 뭐 무엇을 논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몇 명이나 모였느냐 이것이 가장 관심거리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지만 굉장히 뭐 세력도 없고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비하하는 측이 있었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석 인원이 원외 빼고 의원만 한 20명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 아닙니까? 20명이면 상당히 많다고 봐요. 뭐, 친윤도 한 2, 30명 된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, 친한도 한 2, 30명 된다고 볼 수 있고, 또 중립적인 의원이 한 40명 정도? 이제 중립적인 의원들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을 나중에 해야겠지만, 뭐 제가 볼 때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가면 한동훈 대표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.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하고, 어떻게 접촉을 하고, 또 어떻게 민심을 따라가고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당내에서는 가장 큰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이 20명이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20명은 우리가 현행 법에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20명이잖아요. 그리고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이제 10명 이상이면 법안 발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최상병 특검, 그러니까 제3제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을 했었죠. 10명도 국회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친한계가 발의도 못한다 이렇게 비아냥 거렸는데 이제 그런 말은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날 온 국회의원이 한 20여 명 되고 또 더 오겠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못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20명은 좀 넘을 것 같아요. 근데 20명이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 20명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알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친한계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아니 한동훈 대표 별로 뭐 세력 없다고 봤는데 20명 모였거든요. 그러면 저 정도 모였었나? 저 정도 사람이 있었나? 하면서 또 그곳에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제가 분열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약체고 지지도 없기 때문에 지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적어도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지한다고 하면 또 보수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뭐 돌아설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. 특히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의결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표가 4표 정도가 이탈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당표에서 이탈됐다고 봐요. 특히 뭐 기권하고 무효표가 있었는데 무효표는 가가 찬성 아닙니까? 근데 가에서 기억을 빼고 아자를 썼다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는 찬성의 마음이 있는데 차마 찬성을 못 던지고 이제 아자를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4명밖에 없겠느냐? 지금 굉장히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.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그 이전 체포 동의안 때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란표가 있었잖아요. 그러다가 결국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동훈의 만찬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제까지 특검이랄지 탄핵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재의결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한동훈 세력, 친한 세력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그 개표 결과는 이건 상당히 경고성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. 어떻게 보면 인계점이다 봐요, 인계점. 여기서 좀 더 김건희 여사가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랄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. 그러면 찬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재의결 투표 결과였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뭐 친윤계에서는 뭐 윤 대통령을 협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. 근데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볼 건 아니죠. 정치라는 것은요. 계파가 없고 힘이 없으면 허수아비 대표 되는 거예요. 정치 리더가 될 수 없어요. 자기를 지지하는 계파가 완전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
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. 그렇지 않으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번 만찬은 그 어떻게 보면 밑바닥, 초석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홍준표 시장하고 뭐 심평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. 뭐 아주 막 악담을 많이 퍼부었던데 뭐 이건 뭐 늙은 어르신들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다. 저는 뭐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. 윤 대통령이 동남아 갔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환송식이 안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좀 말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한동훈 대표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. 하나는 그 매일 뭐 외국 가는데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. 이제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죠. 물론 대통령실에다는 이번에 부산에 있는 금정구 구청장 선거 때문에 못 나간다 미리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귀국할 때는 이제 가서, 뭐, 환영하겠다,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. 나가겠다 얘기를 한 거죠. 근데, 제가 볼 때는 일단 금정보다는 윤 대통령 악수보다는 금정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. 지금 워낙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이 크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차별화를 두는 것이 오히려 금정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아마 환송하는데 나가지 않았을 가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.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되잖아요. 이제 국감에는 지금 뭐가 가장 화두죠? 민주당은 무조건 한 명만 때린다. 김건희만 때리겠다는 거고,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 리스크, 사법 리스크, 이제 방탄을 때리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생이 뭐고 필요 없고 서로 이제 한 명만 집중적으로 한 놈만 팬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걱정되는 측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추가 의혹이 국감에서 갑자기 불거질 수도 있다.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 파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 쪽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국감도 지켜보고요. 한동훈 대표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어떤 보폭을 어떻게 정할지 그건 뭐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